봅시다. 자, 앞서의 결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요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수한 상태에서 A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알겠죠? 을 이용해서 얘는 뭐냐면 용액에서 액체 상태의 용액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액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용액의 A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것이 액체 상태의 순수한 상태의 A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더하기 RT 로그 XA 보이시죠? 그래서 XA는 뭐였었냐면 바로 그 용액에서 A만의 몰 분율이 되는 거였어요. 용액에서 몰 분율. 물론 그 용액이 실제 용액이면 이렇게 그 뭐냐면 그 몰 분율 대신에 활동도를 넣어준다고 했죠. 하지만 이 활동도는 이런 식의 이제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 이상이 이제 더 수학적 표현은 더 이상은 모르셔도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용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 있는 요 수식으로 알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큐비나? 그렇지. 바로 용액의 총괄성. 바로 저 수식 표현으로부터 용액의 총괄성을 표현할 수 있다. 아시겠죠?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식 꼭 기억해야 되겠죠? 큐비나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상무 씨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저 또 안 따라해. 진짜. 상무 진짜. 상무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 다음으로 답답해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는 내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답답한 게 상무 씨야. 상무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상무 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상무 씨 말은 이 세상에 내가 이 정인원 선생님이 제일 답답하다는 얘기네요. 이 나쁜 놈아. 상무 씨. 진짜 나쁜 놈이야. 자, 보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 바로 4.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용액의 총괄성. 얘는 이제 5 이렇게 자. 그래서 6 했고 그다음에 7 이렇게 표현합시다. 7 용액의 총괄성. 용액의 총괄성. 자, 총괄성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큐비나 총괄성 영어 뭐라고 해요? 큐 용액의 총괄성 뭐라고 해요? 큐빈이는 영어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큐빈. 어때요? 큐빈아? 그러니까 이름 자기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런 아이디 쓴 사람 어디 있겠어? 큐빈 이렇게 쓰면.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럴 거 아니야. 괜찮은데? 짧고 좋잖아. 성모가 큐빈 어때요? 마음에 들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큐빈. 큐빈. 그래서 큐빈 성이 뭐였더라? 킴 큐빈. 알겠죠? 큐빈 킴. 좋은데요? 큐빈 킴. 괜찮은데요? 그래 간단하고 좋다. 좋았어.
자, 그러면 총괄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 자, 용액의 총괄성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 이 용액의 총괄성은 첫 번째 1, 이것이 성립하는 조건. 이거이 완전히 중요합니다.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1. 용매를 앞으로 그냥 편의상 A라고 쓸게요. 성공하겠죠? 자, 용매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이고 용질. 용질은 앞으로 편의상 B라고 쓸게요. 용질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용매만 휘발성이고 용질은 비휘발성인 거. 이게 용액의 총괄성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비휘발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뭐 편히 쓰면 그냥 이거예요. 증발하지 않는다. 증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이거란 뜻입니다. 백설표가 0이다. 즉 뭐냐면 순수한 상태에서 B의 증기압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비휘발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상묵씨, 저 비휘발성이란 말의 표현 알겠어요? 알겠죠? 상묵씨 이해했어요? 그렇죠? 자, 참고로 휘발성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휘발성. 큐비나 휘발성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 휘발성을 영어로 볼로타일이라고 합니다. 볼로타일. 비휘발성은 non-volatile이라고 합니다. non-volatile. 그래서 휘발성은 volatile. 그래서 우선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려면 첫 번째 저 조건이 만족돼야 돼. 규빈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묽은 용액이어야 합니다. 묽은 용액이어야 합니다. 묽은 용액이다. 용액의 총괄성은 진한 용액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용액의 총괄성은 묽은 용액에서만 성립하는 거다. 그러면 묽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XA하고 XB
자, 이게 각각 뭐를 얘기하냐면 용액에서 몰 분율을 얘기하는데 용매를 A라 두고 용질을 B라 둔 거예요. 그러면 묽은 용액이란 얘기는 저 둘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저런 상황이란 얘기죠. 즉 용매에 비해서 용질이 아주 조금 녹아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A의 몰 분율은 거의 1에 가깝고 동시에 B의 몰 분율은 상목시 뭐에 가깝다? 뭐에 가깝다고 표시해야 돼요? 0에 가깝다. 왜? 어쨌거나 몰 분율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죠. 몰 분율은 확률이어서 다 더했을 땐 1이 돼야 돼요. 기분이 오케이? 그죠? 하나하나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체 상태 용매에는 용질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용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액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액체도 온도를 낮추면 뭐가 돼요? 고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온도를 낮추어 저 액체가 고체가 돼버리면 그 고체 속에서도 용질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실제적인 경우는 약간 존재할 수는 있어요. 실제적인 경우는. 그런데 용액의 총괄성을 가정을 할 때는 어떻게 용매가 얼어서 고체가 돼버리면 그 고체 속에는 용질이 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큐비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봐. 어쨌거나 A하고 B가 섞여서 용액이 됐는데 B라고 하는 애는 증기압이 없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된다?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용질 B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용질 B는 고체 상태 용매에도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용질 B는 고체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고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체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언급을 하는 조건에서 아시겠죠? 즉 용질 B는 용매 A의 액체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지 용매 A의 기체나 고체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서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용질 B는 어디서만 존재할 수 있다? 용질 B는 액체 상태 A에만 용질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증기나 고체 상태에서는 용질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한다. 알겠죠? 사무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 용액의 총괄성. 용액 총괄성. 이제 용액 총괄성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자, 용액의 촉발성과 관련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1. 끓는 점 오름. 큐빈아, 끓는 점 오름 알죠? 그래서 끓는 물이 뜨거워요? 끓는 국이 뜨거워요? 끓는 국이 훨씬 뜨겁죠? 상무씨 그건 알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상무가 100도씨에서 끓죠? 에? 근데 국은 그 100도씨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물에 데이는 것보다 음식에 데일 때 화상의 정도가 훨씬 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식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식은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이죠. 그래서 혹시 끓는 점 오름 관련해서 어떤 수식이 있어요? 바로 델타 TF F란다. 델타 TB는 KBM B 저런 수식이 있죠? 그래서 저 수식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KB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그요 요 KB는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 끓는 점 오름의 변화를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는 뭐 수능에서건 PT에서건 입시에서건 여하튼 여러모로 억수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저거 꼭 뭐 이렇게 뭐 알고 있었을 거예요. 큐빈아 저거 수식 알죠? 저거 알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피스톤에 A하고 B를 섞어서 여기 이제 용액입니다. 용액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용액에서 A가 됐건 B가 됐건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A 가스만 존재해요. B 기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액의 충돌성을 적용할 땐 저게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B는 뭐라고요? 용질 B는 비휘발성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B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용질 B는 이 증기 성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어디 갔어? 첫 번째 1
용액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 어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mu A 리퀴드는 mu A 백설표 리퀴드 더하기 RT 로그 XA. 맞나요? 교회도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수식은 어디에 있던 거냐? 계속 여기서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때 상평형이 되었다고 칩시다. 상평형은 거시적인 물질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상평형은 거시적 물질 이동이 없는 걸 뜻하는 거죠. 기분 오케이? 그러면 거시적 물질 이동이 없는데,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평형에서는 바로 mu A 가스 백설표하고 mu A 리퀴드가 같겠구나. 알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증기 상태에서는 B가 있어요, B가 없어요? 증기 상태에서는 B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B는 증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증발 상태에서는 A만 있으니까 이 A가 바로 퓨어한 상태가 되는 거죠. 퓨어. 맞아요? 자, 이 백설표가 이게 퓨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상태가 뭐냐면 퓨어한 A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 얘는 액체 상태에서의 A의 케미컬 포텐셜. 액체 상태 용액에서 그 두 개가 같은 걸 상평형이라고 했죠. 그럼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결국 이만큼 이게 뭐라 이게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상평형이 이루어지면 짜잔. 아시겠죠? 그렇죠? 절의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이때 3. 자,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있겠죠. 맞나요? 그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을 PEX라고 하는데 자, 외부 압력은 뭐 난데없이 지금 여기는 목성이에요. 200기압으로 할게요. 자,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외부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상모가? 몇 기압이요? 1기압. 지금 내가 상모기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말 시켜가지고요. 상모기가 뭘더 1기압, 2기압. 방금 상모 그랬죠? 그래서 화났죠? 화났대. 상목 씨. 야, 말 시켜서 화났어, 진짜. 상목 씨, 진짜. 답답해. 규빈아?
근데 안 볼 때 좀 때려줘야겠죠? 알겠죠? 큐빈 진짜. 아니 큐빈이란다. 저 상목이. 자,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이 외부 압력은 1 ATM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짜잔. 자, 이게 뭐겠어요? 증기 상태에서 A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평의 경우, 이 경우 순수 상태 A 증기의 부분압 PA 백설표는 1 ATM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네 번째 짜잔 쓰세요. 규빈 안 썼어요? 썼죠. 자, 어쨌거나 그냥 얘는 정이에요. 정의. 자, 정의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 저는 순물질 A의 표준 증발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순물질 A의 표준 증발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여기 보시면 이 표준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여기에 쓰는 거거든. 표준?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 자, 여러분 사실은 표준이라는 조건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자, 표준을 어떻게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표준은 우선 25도씨 라는 등온 조건을 우선 정해줘요. 오? 등온이라고? 여러분 이 수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다고 했죠? 뭐가 됐건 DG에서 VDP, SDT 한 다음에
등온이라고 조건을 걸어서 온도 부분을 탁 없애놓고 그 다음 유도되는 게 어쨌건 이건 거 아니에요. 성범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 관계식을 쓴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등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분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표준 조건에 또 하나 중요한 건 1ATM. 1ATM. 표준 조건에 일기압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일기압 뭐야? 상평형 이루었는데 외부 압력 일기압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 안쪽도 일기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표준 압력 일기압 조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조건의 또 하나의 조건이 원몰이지. 원몰이지. 이건 또 왜 표준 조건이 되냐면 요 케미컬 포텐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거 아니야? 저게 케미컬 포텐셜의 순수한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잖아. 즉 여기에 있는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1몰의 깁스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몇 몰을 가정하는 거야? 1몰을 가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도도 등온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등온 중에 25도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온도도 등온이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일기압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보시다시피 1몰은 자연스러운 거. 알겠죠? 즉 등온 조건의 일기압의 1몰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조건이 표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봐봐. L은 액체고 G는 기체잖아.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증발이라고 하잖아. 증발. 맞아요? 됐죠? 3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다음 내용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저기에 자, 한 다음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제 저기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 증발 깁스 에너지 변화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했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요렇게. 깁스 에너지니까 보시다시피 등 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를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래 수식이 뭐예요? 원래 수식이 H 빼기 TS잖아요. 한번 맞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T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T가 주어진 어떤 조건에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등온이니까 T가 상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깁스 에너지 변화는 엔탈피 변화 빼기 엔트로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표준 상태. 알겠죠? 왜? 등온 조건에 계속 이 일기압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일모를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케미컬 포텐셜로부터 표현된 일모를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표준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얘는 앞선 수식에 의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RT 로그 XA. 맞나요? RT 로그 XA. RT 로그 XA. 자, 이 주어진 수식에서 결국 요만큼을 어쩌자는 거예요. 요만큼을 일이 보내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RT 로그 XA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약간 조금 더 표현을 예쁘게 바꾸면 델타 G 베이퍼리제이션 베이퍼리제이션은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빼기 T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이게 RT 로그 XA 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 지울게요. 규빈아 이쪽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요. 자, 그럼 5번째. XA가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XA가 2이다. XA가 2이다.
그러면 XA가 1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순수 상태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순수 상태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규빈아, 그죠? 어디? 바로 여기요. 자, A하고 B가 섞여서 용액이 됐는데 액체 상태에서 요 A의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지금 XA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의 액체 상태의 몰 분율입니다. 그게 지금 1이라고 하면 이땐 진짜 아예 B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얘를 1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몰 분율 자리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러면 로그를 취했는데 로그 1은 값이 뭐예요? 로그 1은 값이 1이잖아요. 그럼 로그 1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아니, 로그 1은 값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순수한 상태라고 하면 이게 통으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앞선 4번에서의 수식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는 건데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 되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주어진 변화의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주어진 변화의 평형 상태가 그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변화가 뭐냐면 주어진 변화는 뭐냐면 바로 증발 과정이란 말이에요. 증발 과정.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때 온도 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요.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순물질의 증기압이 1atm이 되는 온도, 그걸 정상 끓는 점이라 한다 이런 뜻이죠. 큐빈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왜 지금 일기압 얘기가 나오냐고요? 왜 지금 일기압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기 일기압이라며,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일기압일 거 아니에요? 하필 이게 순수해. 순수한데 일기압이 됐어. 그때 온도를 뭐라고요? 청산 끓는 점. 여기 순물 넣었어. 순수한 물. 순수한 증기. 근데 순수한 수증기의 압력이 일기압이 됐어. 그때 온도를 몇 기압이라고요? 아니, 그때 온도를 몇 도라고 그래? 물이라고 하면? 100도라고 하잖아. 물 넣고 순수한 물인데 증기압이 1기압이 됐어. 그때 온도를 뭐라고요?
정상 끓으면 100도씨라고 하잖아. 그 온도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상무 알겠죠? 좋아. 아이고. 됐어. 자, 그러면 이수식으로부터 자,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자, 델타 S 베이포레이제이션 노트는 델타 H 베이포레이제이션 오버 TB 백설표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겠죠? 성공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다음 뭘 할 거냐? 여기 표현이죠. 여기 표현. 이 표현에서 그럼 얘는 자, 이 표현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성공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 어디 넣으란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봐. 저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분나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때 얘를 저렇게 쓰면 되나? 통분한 건데. 저기 통분 맞아요? 통분 맞아요? 통 맞죠?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근사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요? 근사 들어갑니다. 근사는 어떻게? 이렇게 근사 들어갑니다.
자, 이때의 근사는 뭐냐? 자, 아까 용액의 총괄성 얘기할 때 용액의 총괄성은 진한 용액이라 그랬어요? 묽은 용액이라 그랬어요? 용액의 총괄성 적용은 진한 용액이라 했어요? 묽은 용액이라 그랬어요? 묽은 용액이라고 했죠? 어떻게 된다? T하고 TB 백설표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증기가 나타나는 온도와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나는 온도, 그러니까 지금 용액에서도 계속 일기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물인데도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온도하고 여기 있는 TV 백설표, 이 두 온도의 곱이 그냥 원래 순수한 상태의 그 끓는 점의 제곱,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근사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알겠죠? 일종의 근사 테크닉이 들어간 거죠. 아시겠죠?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요렇게. 예. 아, 화장실은? 아, 알았어요. 갔다 와서. 아이고. 됐고. 자, 묽은 용액이라서 순수한 상태에 끓는 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순수 상태 용매의 정상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T라고 하는 게 바로 용액의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왜 용액의 정상 끓는 점이 되냐면, 아까 이게 그림 이따 지웠지만 A하고 B가 섞인 상태에서
여기 압력이 용액인 상태에서도 일기압이 된다고 했죠.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냐면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는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순수한 상태가 됐건 혼합물 상태가 됐건 증기압을 일기압으로 만드는 온도니까 다 온도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규민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만큼을 요렇게 치환한 거예요. 요만큼을 저렇게 치환한 거예요. 이때 치환할 때 왜 옆에 여기 난데없이 마이너스를 써두었냐면요.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더 고온이에요. 순수한 상태에서의 정상 끓는 점보다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날 때 정상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보다는 국의 끓는 점이 더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고온이기 때문에 요것의 차이는 음수가 된다고요. 음수가 돼서 편의상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서 요 뒤를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규빈 알 것이죠? 알겠죠? 상무씨 알겠어요? 그게 어쨌거나 결국 뭐랑 같을 것이다? 로그 XA랑 같을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놈은 짜잔 자, 저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X라고 하는 건 몰 분율이잖아요. 그럼 몰 분율은 어떻게 돼요? 용매하고 용질의 경우 몰 분율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즉 2하고 얘하고 더해서 1이니까 용매의 몰 분율은 1 빼기 용질의 몰 분율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상무가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자, 6번째.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진한 용액이라 그랬어요? 묽은 용액이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묽은 용액이라 그랬죠.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저 XB가 1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작아요. 무지하게 많이 작아. 무지하게 많이 작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로그 1 빼기 XB가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XB가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건데 수학 시간에 테일러 전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냐면 자, 함수적으로다가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로그 1 빼기 x는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의 3승 이런 식으로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x가 굉장히 작다고 했죠. 1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하고 상승해서 거듭 제곱으로 바꿀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점점점 작아지니까 뒤에 있는 이 항들을 싸그리 무시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로그 1 빼기 x는 마이너스 x로 아주 비슷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여전히 x는 몰 분율이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x는 몰 분율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na 더하기 nb분의 na라고 nb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근사해요. 뭐로? na분의 nb로. 왜냐하면 계속 묽은 용액이라며요. 계속 묽은 용액이니까 어쩌란 겁니까? 여기에 있는 nb를 무시하시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b의 몰수를 무시하면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몰수잖아, 그지? 몰수 맞죠? 그럼 몰수는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nb ma의 ma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지. 자, 그럼 보시다시피 몰수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바로 봐 질량과 분자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A의 질량을 A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A의 몰수겠지. 큐비나 맞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얘를 편의상 W라고 씁시다. W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A의 몰수를 A의 질량을 A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표현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ma 곱하기 wa분의 nb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 이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자,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비휘발성 공질 B의 몰랄 농도요. 왜? WA가 뭐예요? 용매의 질량이잖아요. NB가 뭐예요? 용질의 몰수잖아요.
용질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눈 걸 그걸 뭐라고 해요? 몰랄 농도라고 하죠. 참고로 몰랄 농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몰렐리티, 영어로 몰렐리티라고 합니다. 기억나겠죠? 영어로 몰렐리티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봐봐요. 그럼 결국 이게 이거고 이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건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게 이겁니다, 수학적으로, 알겠죠? 수리적으로.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조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제곱 나누기 R TB 백설표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T가 결국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MA 곱하기 MB. 맞아? 됐죠? 맞아?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요 마이너스 삭제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삭제해주면 왜냐면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되는 게 델타 T는 R TB 제곱 MA over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곱하기 MP. 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요만큼을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슈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증명이 됩니다. 기분 오케이? 항목 오케이?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